안녕하세요. 짱이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주말이라 키핑장에 나왔어요. 지난주에 제 짝꿍하고 물관수를 듬뿍 하고 갔잖아요. 겨울인데도 가을 관수처럼 한다 하고 제가 시험 삼아 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겨울 관수 때 전체 관수를 하는 것도 조금 드문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례적으로 전체 관수를 한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겨울 관수라 뭐 반물을 준다 아니면 양을 조금 줄여서 준다 뭐 이렇게 평소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번에 제가 키핑 생활 한 2, 3년 만에 처음으로 겨울 관수를 조금 가을 관수처럼 물을 듬뿍 주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걱정은 되었어요. 물 마르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화분 사이즈가 클수록 또 수분을 갖고 있는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걱정을 조금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와서 보니까 어쨌든 뭐 시간이 얼마인지 딱 일주일 만인데 아파 보이거나 뭐 그런 아이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 반응을 해서 아주 입장이 단단합니다. 굉장히 단단해요. 근데 겉보기에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이게 여름 같으면 물관수를 하고 나면 얼굴을 확 벌리고 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더 통통해지고 성장하고. 근데 겨울은 어쨌든 다육이들이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관수를 그렇게 듬뿍 했는데도 지금 현재도 물이 안 말라서 화분 속에 수분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는데 달라 보일 게 하나도 없지만 만져보면은요 돌덩이 같아요. 오늘도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또 여기 이호님들도 와서 보시고 그랬는데 다육이 모양새가 바뀐 건 아닌데 굉장히 단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키핑 생활도 베란다처럼 해요.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는 것처럼 하는데 일단은 뭐 어쨌든 공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덩치가 큰 아이들도 있고 되도록이면 이제 구색이라고 할까요? 골고루 이렇게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지난번에 구독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키핑장이니까 베란다에서 시도하지 못하는 걸 한 가지씩 시도를 해서 보여주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도 뭐 획기적인 계획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시험 삼아서 키핑은 기본적으로 뭐 냉해를 입히거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시험 삼아서 겨울 관수를 가을 관수처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다육이들을 보면은요 쪼꾸미들이나 큰 아이들이나 물 반응을 확실하게 제대로 했어요. 아주 단단하니 짱짱합니다. 그래도 온도가 낮기 때문에 더 단단해지고 짱짱하고 돌덩이처럼 그렇게 되고 또 물 반응도 했어요. 여기는 이제 일주일 만에 제가 오니까 확실히 물 반응을 해서 단단합니다. 그런데 더 키우거나 벌어지거나 웃자라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날씨가 추우면 춥게 관리를 하면 다육이 몸에 변화가 크게 없어요. 물관수를 충분히 한다고 해도. 그리고 기본적인 일조량이 좀 받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조금 여유 있게 듬뿍 주어도 크게 탈이 없다라는 거를 조금 알고 여기 키핑장에서는 물관수를 조금 듬뿍 해도 괜찮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든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다육이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성장세를 보여서 엄청 등치를 키우는 아이도 있어요. 완전히 대형종으로 크는 아이들은 이렇게 막 못 알아보게 어느 날 보면 덩치가 많이 커 있고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사이즈 그대로 있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무리하게 물관수를 했는데 아픈 아이가 없다는 거, 뭐 이런 걸 조금 말씀을 드린답니다. 아, 이것도 이쁘죠? 이거 아기별이에요. 집에서 키우는 아기별하고 완전히 모양새가 다른데 이 아이도 옆에서 보면은요 이 포스가, 손톱 포스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 아기별의 매력은 좀 맑게 뭐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맑은 거하고 라인 들어오는 거하고는 좀 비슷한데 집에 있는 아이는 환엽이고요. 이 아이는 새엽이지 싶어요. 손톱이 새까맣게 이렇게 아기별이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쨌든 키핑장에서도 웬만한 기본은 물만 잘 줘도 다육이들은 아주 건강하게 잘 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흙의 비율에 비해서 이것도 진짜 많이 컸죠. 마그마금이랍니다. 뭐 귀둥이다 해가지고 데려왔는데요. 처음에 데려왔을 때보다 엄청 컸죠. 요거 하나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요거는 기본 쌩얼이고 요 아이가 마그마 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라인이 들어오니까 진짜 이쁘네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린답니다. 지난번에 물관수 하고요. 나면 이 에어건으로 막 털어주면 이 선반 테이블 사이사이가 이 마사 뭐 이런 걸로요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와가지고 테이블 좀 정리 뭐 이런 걸 했고요. 아, 오늘 손님이 또 한 분 오셨어요. 구미에서 부부님이 같이 오셨는데 일부러 나들이 삼아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취미생활에 진짜 시간적 여유가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죠.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나들이 삼아서 일부러 멀리 다육이 투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1, 2년 차 때는 그게 참 상당히 부러웠거든요. 이거 보세요. 제가 까망둥이가 많지 않은데 이 아이도 엄청 컸네요. 요거 옐로우 크림이랍니다. 와서 보시고서 영상에서 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아침 영상도 보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기념물을 하나씩 또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요. 자, 이거는요, 제가 이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게 에보니 철화인데요. 이 아이가 뿌리 내림을 못 해가지고 2년 전쯤에 요거 이제 분갈이 할 때가 얼추 됐어요. 산여초 50%, 상토 50%로 이거 심어준 거예요. 근데 웃자람 전혀 없죠. 그리고 아주 활성화, 뿌리 활착도 너무 잘 됐고, 이렇게 쌩얼도 생기고, 이제 화분이 꽉 찰 정도로, 이 정도로 되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지난번에 물이 안 드는 아이를 말씀드렸잖아요. 베란다에서. 그 아이 오늘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지금 어딘가에 지금, 저기 있네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상토 50%를 해서 심은 다육이들이요 물이 안 들어요. 이게 분갈이 하기 전에는 빨갛게 물이 들었던 에보니 철화예요. 근데 확실히 상토가 많이 들어간 아이들은 물이 안 든다는 거를 요런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조금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자, 집에 베란다에서 물 안 드는 모란이 여기 왔어요. 여기 왔는데도 옆에 이렇게 보니까요 놔두니까 이거보다도 덩치가 크죠? 어쨌든 빈 공간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요거는 토스카넬리랍니다. 3드짜리 외드짜리를 집에다 놓고 3드짜리를 이렇게 놓고요. 밥그림이 이렇게 다 와 있어요. 밥그림 제가 실방할 때도 그렇고 베란다에서 여럿이 보여드렸는데 오래된 다육이잖아요. 저 화분이 환분이에요. 제가 초보 때 키웠던 장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키핑장에 지금 와 있답니다. 어쨌든 물 반응하는데 별 탈이 없이 크게 변화도 없어요. 수영의 변화라든가 뭐 이런 건 없지만 물 반응을 일주일 만이니까 해서 굉장히 돌덩이처럼 단단하다는 거 이거를 말씀드린답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충분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환경만 좋다면 겨울 관수의 온도에 따라서 물을 좀 넉넉하게 주어도 크게 탈이 없다.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 제가 와서 뭐 했냐면은요. 지난번에 물관수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아이들도 이제 건드려서 분갈이 해줄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근데 화분 속에 수분이 가득가득 차가지고 분갈이는 못하고 제가 분갈이 하려고 일부러 빼놓은 아이들이 여기 있었죠. 이쪽에 포토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다음 순서 조금 아프고 시원찮은 아이들 다음에 분갈이 해주려고 이렇게 좀 뽑아다 놓은 게 있어요. 라울 금인데 이 아이도 조금 아파요. 요 중간잎이 마르고 좀 치마를 입고 조금 그랬죠. 그리고 입장에 윤기가 없이 모양새가 딱 봐도 안 좋죠.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거 흑사금도 다른 분들이 키우실 때는 엄청 까다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분갈이 하고서 자리 잘 잡아서 아직은 건강새가 이렇게 좋은데 영상에서 이 아이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면 한 번씩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조금 까뭇까뭇하니 원래 이제 까라솔은 이 건들기만 해도 조금 까맣게 변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는데 중간잎이 이렇게 마르는 현상이 조금 있어서 이것도 조금 예의주시하려고 분갈이 하자면 아니에요.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된 아이거든요. 동영종이고 지금 한참 활성화되어 있어야 할 시기인데 이렇게 조금 중간잎이 한 두세 장 그렇게 보여가지고 조금 유심히 관찰을 하려고 이렇게 꺼내다 놨고요. 요거는 백호예요. 백호는 제가 선물로 이호님이 키우는 걸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예쁘다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조금 웃자랐고요. 이 아이가 아주 귀한 아이고 이제 비싸서 귀한 게 아니고 숫자가 없어요. 워낙 없어가지고 귀하게 키우고 있는데
어쩌라도 조금 번식을 조금 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잎꽂이를 조금 해놓은 게 있거든요. 잎꽂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잎꽂이가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엄마 몸이 조금 시원찮아요. 여기서 잎꽂이가 이렇게 아가 새싹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험이죠. 일종의 보험. 엄마가 아플 경우 보험으로 좀 키워보려고 잎꽂이를 이렇게 지금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도 지금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분갈이 한 지가 한 2년이 넘은 것 같아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는데 지난번 관수로 화분도 젖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2개, 3개 있다고 하면 모험을 좀 해보겠지만 이웃님한테 제가 오늘 상의를 드렸더니 봄에, 초봄에 하는 게 어떻겠냐. 겨울 분갈이는 아무래도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가까이다 놓고 한번 지켜보고요. 그리고 뭐 깍지가 생겼다든가 무름이 있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영양이 없어가지고, 중간 입장이 말라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약간 있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가 분갈이를 진짜 많이 하려고 크게 작심을 하고 왔는데요. 흙을 털어보니까 이렇게 너무 젖어 있고 이 밑에가 잎이 상처가 많아가지고 말리려고 흙을 털다 말고 이렇게 조금 말리고 있고요. 자, 이 아이도 보세요. 요거는 밑에 이 상처 보세요. 입장도 터지고 이게 물이 과해가지고 밑에 입장이 이렇게 다 터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흙을 털어보고 나니까 이런 상태라서 분갈이를 해준 잡음도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하나 부러졌죠. 이거는 물이 과해서 이렇게 입장이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위에서 터지는 거 봤어도 이렇게 밑에서 터지는 건 또 제가 못 봤어요. 이렇게 터졌길래 이것도 말리려고 한답니다. 등치도 크고요. 요게 큰 화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걸 좀 활용해 보려고 오복다육에서 데려온 요거 스텔라예요. 스텔라가 몸값이 착해져가지고 이게 10,000원이랍니다. 근데 엄청 커요. 10cm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체르니라는 아이랍니다. 이것도 아주 착해져가지고 짱이 마음이 사이즈가 커지긴 커졌나 봐요. 요렇게 이제 조금 큰 화분, 이 키핑장에는 좀 큰 화분이 있거든요. 그런 화분을 좀 활용해 보겠다고 이렇게 한번 했는데 다육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오늘 분갈이를 못했어요. 그리고 흙이 또 젖어 있어서 못하고 요것도 오늘 분갈이 해주려고 했는데요. 요것도 밑에가 약간 물 찬 듯이 벌레가 있거나 무름병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잔 상처가 많아서 요게 조금 아무를 때까지 말리려고 흙 털다가 요 새 아이는 분갈이를 못하고 일주일 동안 말렸다가 하려고 한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자, 제가 지난번에 아주 귀둥이, 이건 진짜 귀둥이에요. 몸값이 아주 뭐 거하디 거한 아이인데 착한 가격에 데려왔다 하면서 요거 구독자님께서 구독자님 하나, 저 하나 이렇게 해서 키워보자고 선물로 주신 가인이랍니다. 럭셔리 다육에서 온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분갈이 해줬어요. 마른하게 포송포송한 그런 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기본적으로는 예우는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여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심어 주었답니다. 이거 분갈이를 해주고 나니까 아주 진짜 뿌듯하니 마음이 흐뭇한 것 같아요. 이걸 보시고 또 구독자님도 좀 흐뭇해 하시지 않을까, 같이 열심히 비교하면서 좀 키워보는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신기하죠? 이게 방울복랑 금인데요. 여기 키핑 이호님 중에서 제가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했죠. 그런데 이 방울복랑 금을 좋아해가지고 한 50개 그렇게 키운다 하고 엊그저께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그 이웃님께서 이렇게 콩분에다가 이거 뭔지 아세요? 전복 껍데기예요. 전복 껍데기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붙였대요.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방울복랑 자구를 이렇게 심어서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진짜 이거 이쁘죠? 너무 이쁩니다. 아직 뿌리 활착을 하지 않아서 물을 조금 천천히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20일 동안 물을 안 주고 이렇게 이제 두고 보려고 하는데 뿌리 활짝 잘해서 이 모습 그대로 잘 컸으면 좋겠어요. 제가 콩분자리 하나가 빈 데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놔주려고요. 이쁘죠? 자, 이런 것도 한 번씩 시도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시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간접 경험으로 이웃님들이 시도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아주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렁각시가 또 있어요. 요즘 짱이마음이 복이 터졌나요? 자,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제가 포크엔젤금 베란다에서 키우면서 진짜
진짜 요즘 예쁘다 소리를 엄청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못 구해서 많이 안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오니까요, 수요일 날쯤 언니아님이 다녀가셨대요. 요거를 두 포트를 제 몫이다 해가지고 언니아 거들 구하시면서 제 것도 이렇게 구해가지고 저 없을 때 이렇게 두 포트를 놓고 가셨어요. 아우 진짜 너무 감사해요. 키핑장에 없는 게 저도 조금 사실 아쉬웠는데, 제가 농장에서 이거 판매 영상을 이렇게 영상에 담아도 솔직히 제 거를 욕심을 내서 갖고 오고 싶었는데 못 갖고 왔거든요. 그 뒤돌았으면 생각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를 못 구해서 속상하다 하고 하실 때 사실은 저도 그 마음을 공감을 했거든요. 저도 못 갖고 왔었잖아요. 그랬었는데 이렇게 언니아가 그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이렇게 두 포트를 또 합식해서, 하나는 좀 할변하니까 베란다에서 키우는 아이하고 똑같이 키핑장에서도 이렇게 키워보라고 저 없는데 우렁각 씨가 이렇게 다녀가셨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요런 것도 뭐 물론 감사하지만 이런 아주 진짜 정성이 가득한 이런 선물도 너무 감사하고, 키핑장에 오면은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주고받지만 그 웃는 모습과 아는 척하는 모습에 이 키핑 생활에 행복감이 또 있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물론 다육생활할 때 많은 행복감이 있지만, 이 키핑장 환경이 안 좋으면 키핑 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 키핑 생활에 편파적인 생각, 좀 안 좋은 생각,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 키핑 생활도 괜찮겠다, 나도 한번 해볼까. 베란다에서 공간이 어렵고 또 가족들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가족들이 무조건 다 찬성하는 건 아니고 하니까 나만의 공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소규모라도 이렇게 키핑장에 주말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키핑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 제 키핑장에도 꽤 넓거든요. 꽤 넓은데 꽉 찼어요. 꽉 찰 정도인데 유튜브는 저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취미로 키우시잖아요. 취미로 키우셔도 규모에 따라서 한 테이블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이 키우는 사람은 7테이블, 8테이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 확실하잖아요. 근데 집에 식구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나만의 공간을 선택해서 밖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내 생활을 한다는 거 진짜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쁘죠. 애원금이 이렇게 밑에 놨더니 살아가지고 진짜 이거 두 개도 없는 거거든요. 아, 제가 보여드릴 때마다 이 포크엔젤금도 그렇고 구하기 힘든 아이들만 보여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이것도 옛날 다육이고 제가 한번 예전에 키웠던 아이예요. 이 아이로 탄저병 경험을 했는데 너무 이뻐요. 이것도 있으면 제가 있는 대로 또 구해서 이렇게 합식해서 풍성하게 키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답니다. 반그늘에다가 한 6개월 동안 부었더니 이렇게 이뻐졌어요. 너무 이뻐요. 그런 아이들이 키핑장에 오면 진짜 많습니다. 이것도 그렇잖아요. 청옥이 있었던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정도로 안 보여졌는데 네네 있었고요. 이 청옥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이게 베란다에서 청옥을 그렇게 늘어지게 키우고 싶다고 키웠던 아이예요. 근데 내 맘대로 안 돼가지고 입장도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다 데려다 놨는데, 여기 와가지고 아주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크고 있답니다. 아,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오늘요 이렇게 물 잔뜩 주고, 물만 진짜 잘 줘도 다육이는 이쁘고 건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도 와가지고 이 자리 공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분갈이해서 물 반응 해가지고 조금 자리 잡은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죠. 이것도 이호님이 주신 블루엘프도 자리 잡았고, 요건 이제 베란다에서 온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옮겨가요. 요 자리는 그대로 두었어요. 물 반응 확실하게 했고 자리도 잡았고, 달리 갈 데가 없고 여긴 네 자리다 해가지고 요렇게 자리를 정해서 그대로 누웠답니다. 요 취설성도 살았어요. 아, 근데 제가 요 티타노시스를, 여기 이제 베란다에서 꽃이 피고지고 한다 하고 했는데, 이것도 구하기 어려운 아이다라고 또 구하기 어려운 아이를 또 보여드리네요. 근데 이 오북에 이 티타노시스가 몇 포트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띌 때 얼른 데려왔어요. 이거 심어놓고, 요거는 이름표가 없는 아이인데 저 구석에 하나 있길래 제가 색깔이 예뻐서 데려왔는데요. 요거 아무리 봐도 춘맹금 같아요. 그래서 춘맹금을 또 이렇게 도양분, 옛날 생각하면서 이렇게 도양분에 초보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심어 주었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손님 접대용 오시는 손님들한테 하나씩 들려서 선물하기 딱 좋은 그런 모습이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고요. 또 요것도 밑에서 아팠던 아이, 요게 뭔지 아시겠어요? 로시오 철화랍니다. 베란다에서 노란색이 예쁘다 했던 그 아이예요. 그 아이도 여름에 조금 아팠거든요. 그때 반그늘에다가 두고서 건강을 이렇게 회복해가지고 이만큼, 요거 이제 합천분이죠. 몇천 원짜리 화분에다가 요것도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그럭저럭 뭐 흙 털고 요렇게 분갈이를 요만큼 했습니다. 요만큼. 그리고 이제 자리 공간 확보하느라고 테이블 정리를 또 한참 했어요. 저는 이게 일과인 것 같아요. 키핑장에서 와도 그렇고 베란다에 와도 그렇고 공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물 먹은 아이들, 분갈이 금방 한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을 구분하려고 자리 정돈을 조금 했는데요. 제가 티타노시스를 보고 나니까 생각이 나서 요거 하나 잠깐 보여드릴까요? 짠! 자, 이제 봄이에요. 겨울 한가운데인데 이 아이는 지금 꽃이 피려고 꽃봉을 해요. 이렇게 맺혔죠. 이제 꽃을 보는 다육이 종류 중에 하나랍니다. 아까 그 티타노시스도 꽃을 보는 다육이 종류 중에 하나고요. 요게 수자나예요. 수자나가 꽃송이가 이렇게 맺혔습니다. 이 아이가 가을 되면 이 몸 전체가 자줏빛으로 진하게 물이 드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자줏빛으로 물드는 모습을 못 봤어요. 그런데 꽃송이를 이렇게 올렸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있어요. 꽃 보는 다육이 봄 되면 아마 불티나게 팔릴 것 같은 그런 아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 수자나에도 눈여겨보시고요. 이렇게 꽃을 보는 노란색 꽃을 펴요. 안개꽃처럼.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요거죠. 요거를 제가 놓을 데가 없어서 잠시만요. 자, 요것도 꽃을 보는 다육이 종류 중에 하나인데 한겨울에 제가 다육이는 계절을 한 계절 앞서간다고 훨씬 사람보다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것도 퓨비센스예요. 노란색 꽃이 펴요. 그런데 요것도 꽃송이가 이렇게 올라와요. 아, 너무 예뻐요. 이 수자나에도 이렇게 자줏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 이 퓨비센스도 물이 들죠. 이 아이는 자주색으로 싹 물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꽃송이가 또 올라오면 진짜 예쁜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꽃송이 올라오는 모습이 하도 이뻐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담아 본답니다. 요 꽃이 피할 정도 되면 수자나이하고 퓨비센스하고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라디칸스. 근데 제가 키핑장에 라디칸스가 없어요. 그래서 라디칸스를 또 하나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꽃 피는 아이들 이제 준비 작업이에요. 눈여겨보셨다가 이런 아이들 눈에 띄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올 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이거든요. 꽃 피는 다육이 모습을 아주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아, 이러다 보니 지금 시간이 훅훅 갔네요. 예쁜 아이들 많이 못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키핑장에서 자, 물만 잘 줘도 아주 건강하고 통통하게 잘 자란다. 그리고 기본적인 온도에서는 물관수를 충분히 해도 괜찮다라는 걸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핑크릅이고요. 이렇게 아팠던 아이들도요, 분갈이 해줘야 된다 하고 제가 보여드렸는데, 물을 규칙적으로 주니까 이렇게 예뻐져요. 건강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물만 잘 줘도 건강하게 예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더스트로즈랍니다. 이것도 하나는 키핑장에서 하나는 베란다에서 키우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베란다에서 키우는 아이도 쫓겨와서 여기로 나란히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짱이맘 일기 쓰는 것처럼 키핑 생활의 일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도움이 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짱이맘은 열심히 하루하루 다육생활 하는 걸 기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홍포도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